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용이 중화 반응할 때 이제 중화 측정 얘기를 한다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하면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염산의 양과 그리고 수산화tum의 양을 달리 주겠습니다. 0,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줘볼게요. 이쪽에는 60에 50, 40, 30, 20, 10, 0 요래 놨습니다. 네. 근데 혼합한 용액의 부피가 어떻습니까? 그 경우엔 다 똑같네요. 네. 시험관 A, B, C, D, E, F, G에 되겠어. 됐어요? 그럼 Y축은 무엇입니까? 네, Y축은 온도에 대한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일은 어떻습니까? 네, 실험일은 30mm, 30mm 넣으니까 예를 들어 온도의 변화량을 볼 때 전체로고 6까지 됐다고 해볼게요. 됐어요? 네. 그러면 온도가 최고 높았다는 건 뭡니까 하면 이 실험 1에서는 여기가 중화 포인트가 되겠고 같은 부피로 넣었을 때 중화가 완료됐다는 뜻은 서로의 용도가 서로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도가 6도 변했댔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 1에 사용되는 HCl 염산은 30ml에 온도가 6도 올라왔으니까 6개의 H 플러스가 있는 비율, 그리고 NaOH 수산화tum은 역시 30ml에 6도 올라간 것을 통해서 6개의 OH 마이너스가 있는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억점을 생각해봤습니다. 기억점은 온도가 몇 도 변했겠습니까? 하면 이거는 4도씩 변했겠네요. 네. 기울상으로 그지? 이쪽은 2도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억점에서는 HCl이 몇 개 왔습니까? 라는 생각이 돼요. 20ml 넣었거든요. 몇 개 나왔다? 4개 온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NaOH 수산화tum 몇 개 왔겠습니까? 하네요. 30ml에 6개니까 40ml 하면 몇 개 왔다? 8개 왔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이온수는 몇 개 되겠습니까? 여덟 개 되겠죠. 수소 이온 4개는 수산 이온 4개를 중화시켜서 없애버리겠고요. 그 4개 없어진 OH 마이너스 대신 CL-4개 들어와서 결국에 총 이온수는 과하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생성된 물 분자는 몇 개 만들었겠습니까? 예, 생성된 물 분자는 4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적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중화발 통해서 생성된 물 분자는 자, 지금 이 용액의 액성이 뭐였기 때문에 염기잖아요. 네. 산성이 양이 적었어요. 적게 넣어준 놈에서 물 분자의 개수가 결정되어 있고 총 이온수는 염기성이거든요. 많이 넣어준 놈에서 결정됩니다. 뭔 뜻인지 이해됐어요? 참고로 이건 총 이온수는 총 양이온수가 되든 총 음이온수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8 곱하기 2 하면 총 양이온수, 음이온수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딱 하나만 넣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험 2를 준비해 봅니다. 색깔을 좀 달리한 이유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험 2에서는 하겠네요. 실험 2는 염산을 40ml 듣고 수산화tum이 20ml는 여기가 중화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실험 2에서 HCl은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면 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염산은 40ml 넣으니까 온도가 4도까지 올라갔네요. 4개 H 플러스 들어갔어요. 수산화tum은 어떻습니까? 근데 20ml니까 온도가 4도 올라간다는 것은 20ml당 4개의 OH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비율값이 어떻습니까? 20ml에 4개 넣는가 30ml에 6개 넣는가. 결국엔 실험 1 및 실험 2에서는 수산화tum은 같은 농도였습니다. 염산은 어떻습니까? 다른데 농도가 절반이죠.
실험 1에 사용된 거가 실험 2에 사용되는 농도는 절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뭐 그래놓고는 얼마든지 B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실험 2의 B점 해봅시다. 실험 2의 B점은 염산 몇 개 있을까요? 실험 2의 B점은 40mm에 4개니까 50mm면 예, 5개의 염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NaOC 몇 개 들어왔겠습니까? 10mm에 4개니까 2개 들어왔겠죠. 네. 그래서 물 2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1의 기억점과 실험 2의 B점을 서로 섞었다 생각해 볼까요? 실험 1의 기억점과 실험 2의 B점이야. 니은점이야 이게. 예, 실험 2의 니은점을 섞었으면 염산이 9개 들어오고 수화트름은 10개 들어왔습니다. 2개 섞으면 염기성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 나가라 하는 게 그래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를 셀 때는 적게 넣어준 놈에 즉 혼합용의 액성과 반대되는 놈을 총 이온수를 셀 때는 과하게 넣어준 놈에 혼합액의 액성과 같은 놈을 따져달라고 하는 바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런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얘기 이제 라스트 얘기입니다. 네. 실험 1에서 사용된 염산과 수산화점 부피를 각각 줘봤습니다. 20mm에 40mm 줬네요. 이때 생성된 물 분자가 4N개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실험 1을 봤는데요. 얘는 30mm에 20mm 줬답니다. 네. 근데 생성된 물 분자는 3N개가 된다고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까? 이 둘은 혼합력이 60mm고 여기는 50mm예요. 아까 전에는 합해놓고 어쨌든 다들 60mm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그러지는 않네요. 이때도 이제 우리가 생성된 물 분자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많이 넣어준 놈에 의해 결정됩니까? 적게 넣어준 놈에 의해 결정되겠습니까? 적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액성이 염기성이었다고 한다면 넣어준 염산이 20mm에 30mm니까 2대 3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네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혼합의 액성이 둘 다 산성이었다면 넣어준 수산트름의 산성이었다면 넣어준 수산트름에 의해서 생성 부분자가 결정됩니다. 4대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네. 무슨 뜻입니까? 결국엔 혼합의 액성이 한 놈은 산성이고 한 놈은 염기성으로 다르겠다는 얘기죠. 네. 20mm, 40mm 요게 H 플러스가 2N개에 들어온다고 이게 H 플러스가 들어온다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이건 좀 더 그보다 많이 있었겠죠. 그럼 여기는 3개의 3개 3에 하면 같아지지 40mm 합시다. 네. 40mm 하면 똑같이 50mm 하죠. 그럼 이거는 5개의 H 플러스가 들어오게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네. 근데 3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기가 3개의 OH 마이너스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mm 3개랑 40mm라면 6개 있겠네. 6개의 OH 마이너스가 있겠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놓고 이제 실험 3를 주겠군요. 실험 3를 주면서 이제 부피는 요놈 10mm에 요거 뭐 20.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몇 개 만들어 질까 x 이런 식으로요. 위에 24시면 아 24. 아이씨 30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하나 A10 요게 h 플러스가 한 개 있겠고 이쪽은요? 2대 3이니까 4.5 맞습니까? 그래봐야 무는 하나만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20이라면 그러면 요 x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맨 위에 거물 뒤로 되죠. 어? 0.5. 아, 예, 그래, 이제, 예. 그래서 요게 4개 만들고 그러면 요거 8개 그죠? 맞습니까? 네. 열 저거 아, 10개. 10개. 그치? 우리 네. 이건 10점 할까? 그럼 이건 2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네. 뭐 어차피 원래 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대충 숫자 집어넣다 보니까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라는 이름으로 통해서 적게 넣어준 놈이 누구겠느냐를 우리가 유추. 그다음에 그 액성의 사성이 여기서 이제 유추해갖고 따지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또는 이 실험에서 총 이온수가 얼마요? 이런 식으로도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H 플러스가 2개 들어왔고요. 여기 4.5개의 OH-가 들어왔죠. 네. 그럼 이건 또 역시 4.5개의 NA NA 플러스가 왔고 이쪽엔 2개의 CL-가 왔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총 이온수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9개. 예, 9개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물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건 뭐 눈에 띄게 좀 쉽게 해놨었는데 가끔 이제 문제가 하나는 염산이고요. 네. 염기를 수화통과 수화 칼륨 두 개 주는 경우도 있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봤겠지만 이제 새로운 학제 2020년부터 들어오면 이가산 및 이가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아까 그래프 이게 아까 예, 아, 염화, 수화, 칼슘 같은 이렇게 하나 넣으면 두 개 들어오는 아. 이가산염기의 관계도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한테 오늘 추가적으로 나눠준 프린트 쪽보쪽 문제 쪽을 보시면 그런 문제들도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서 알겠어요? 네. 1학년 거는 꽤 쉬울 거예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양쪽 관계 뭐 같지도 않은 문제들 수준이겠고요. 2학년 들어오면 이제 양쪽 관계 문제가 복잡하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저 짠때 이런 류의 문제만 뽑아서 또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번 진짜 복습해야 돼. 너 테마다. 해봐요. 얘 선녀이야. 아, 네, 너무 복잡해. 봐봐. ECL이잖아. 이거 이 결과는 OH랑 언제 결합해보지. 이 OH랑 조금만 물 만들게. 아니, 아마 뭔 소리야? 목요일 날 앵커님 얘기할 거예요. EH. 얘들아, 진짜. 우리 꼭 같이 확인해. OH가 둘이 있어야 일단 나는 되잖아. 물 학교이기 만들게. 때문에. 그럼 2.5가 남지. 2.5랑 4.5에서. 쟤네는 꼬르리. 자, 이쪽 보십시오. 네. 이제 남은 하나가 뭡니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산염기 종합하는 거 예를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도덕적이죠. 예, 생선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레몬즙 뿌려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가스럽다. 예, 자, 자,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네. 우리가 과거 산화, 아, 환원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앵간한 것들은 산소 이동이나 수소 이동, 전자 이동 등을 포함한 다시 말하면 산화환 반응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산화 환원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입니까? 저놈이 산화제입니까? 환원제입니까? 한다고 뭐 산화수를 기록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전에도 얘기지만 옥텟에서 만족하는 분자들 많습니까? 만족 못하는 분자들 많습니까? 옥텟 만족하는 애들. 만족하는 애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건 옥텟 만족한다고 외워라. 이건 너무 일이 많습니다. 네. 세상에 필면 문제가 많다, 입체 문제가 많다. 입체 올 때 많습니다. 나올 때마다 야 이거 입체거든 이거 외울 이유가 없죠. 없어요. 평면 문제 나오는 것들만 몇몇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스 남는 건 뭡니까?
극성 문제가 많아, 무극성 문제가 많아? 극성 문제가 원래 많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은 무극성 문제다라고 그렇게 무극성 문제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네. 그래봐야 이렇게 안 돼. 분자방어 이게 한 20개, 30개 가진 남짓 분자들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안 돼. 앵간한 반응들은 산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산화 반응입니까? 산화 반응 반응입니까를 일일이 야 이건 산화 반응이거든. 외워라. 이거는 이 너무 많다고요. 차라리 그냥 아닌 반응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산화 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한데요. 일단 먼저 물리 변화가 있네요. 해서 물리 변화라는 뜻은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니니까 산화 반응일 수가? 뭉쳐요. 대표적인 물리 변화 뭐 있나요? 확 깨트리. 예, 뭐 깨진다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상태 변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의 상태 변화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간다. 뭐라 불러? 에레? 용해라고 부릅니다. 나도 몰라. 액체에서 기체로 갑니다. 뭐라 불러? 기화. 기화라고 부릅니다. 직접 고체로 올라가네요. 성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화성 물질 뭐 있더라고요? 나프탈렌, 드라이아이스. 하나 더. 아이오딘. 아이오딘 맞아. 맨날 꺼먹네. 자, 기체에서 액체로 갑니다. 뭐라 불러? 이게 액화죠. 까먹을 수 있죠. 까먹으면 안 돼요. 1학년 때 외우는 거잖아. 뭐 맨날 그럴 수 있죠라서 한데 안 돼요. 오늘 꼭 공정적인 기억해주세요. 태도. 액체에서 고체로 뭐라 불러? 승화. 승화. 성화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물리 변화 뭐 있을까요? 물리 변화. 뭐가 있어? 용해 과정이죠. 아. 용해는 뭐예요? 소금물에 설탕. 녹여요. 소금물을 설탕에 녹여요. 용질을 용매요. 예,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이는 과정이 이제 용해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설탕이 물에 녹았잖아, 소금이 물에 녹았잖아 이런 것들은 물리 변화입니다. 네. 당연히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니죠. 아니지요 하겠습니다. 단.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에 HCl 요마수소가 물에 녹여요 하면 HCl, 액효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또는 그쵸. 또는 우리가 뭐 가열 반응 얘기할 때 많이 봤다시피 Cl-하고 H3O 플러스. 예, 이거는 네. 그냥 단순 용해 반응입니다. 네. 뭐 염화수소라는 게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 견해질 물질이기도 하겠고요. 근데 말입니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거요? Cl2 염소인데요. 네. 염소는 물에 잘 녹지는 않습니다만 물에 녹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우선은 할포염소산과 염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먹으면 죽는다는 거. Cl의 산화수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1입니다. 할포염소산에서 염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0 플러스 1입니다. 그러네. H. Cl2 0이고요.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1은 바뀐 거 없습니다. 즉 염소가 물에 녹는 과정은 단순 용해 과정이 아니에요. 환원과 상어? 산화가 산화수 증감이 있습니다. 개쩐다. 이 염소가 이제 물에 소독 우리 수돗물 소독할 때 이 염소가 사용되는 이유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단순 용해 과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염소가스는 당연히도 똑같습니다. 네. 왜? 그때 안 돼. 그래서 물리 변화 이거요. 두 번째 상환 반응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는 거. 눈에 보자마자 상환 반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안정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그쵸. 그렇죠. 그거요. 우리 중학교 때 뒤지게 외웠죠. 세 개밖에 모르는 예, 안경 3개만 해주십시오. 아이오딘화 나 오. 염화은 오. 한석칼슘. 예, 그렇죠. 원장쌤이 더 어려워해요. 왜 그래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관상 얘기를 했네요. 이게 뭐예요? 저거 탄산수소 칼슘인데요. 네. 간소.
아, 탄산칼슘과 이산탄소와 물로 되는 요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탄산칼슘은 석회암 지대에 이산탄소가 섞인 지하수가 흐렀을 때 정반응으로 한다면 이건 석회동물이 만들어진 거죠. 오. 그 석회동물 속에 흐르는 지하수가 물 증발되고 이산탄소 나간다면 여기가 종유석이라든지 석순이 석순. 만드신데요. 이 과정이 보일러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탄산수소칼슘이 있는 이 물이 지나가게 되면은. 예, 보일러관에 들어갔을 때 이산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삐져나가면서 탄산칼슘의 관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누가 산화될게 환원될게라고 한다면 이 산화원 반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탄산칼슘의 앙금이 떨어지는 그런 반응이 되고요. 네. 또 엄밀히 말하면 산이 중화반응과 중화반응도 같이 일어납니다. 물로. 쌤 암흑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뭐라 해야 돼요? 물에 녹지 않아. 예, 앙금 물에 녹지 않는 이온결 물질이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뭡니까 하면 전염기. 산익이 중화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대놓고 수산 나트륨도 되겠습니다. 많은 이게 어찌 상용기입니까 하는 물질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CaO 산화칼슘과 SO2 이산화황이 만났습니다. CaSO3 아황산 칼슘 만드는 반응이에요. 산화수를 내면 칼슘 플러스 2와 산소 마이너스 2, 황 플러스 4와 산소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네요. 네. 산소 마이너스 2자리가 3개 있고 네. 칼슘 플러스 2고 황 플러스 4입니다. 산수 증감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금속의 산화물은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금속의 산화물은 액성이 염기성입니다. 네. 이건 지구과학에도 금속이 많은 마그마를 염기성 마그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비금속의 산화물은 액성이 산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CO 이산탄소 다른 이름으로 탄산가스라 부릅니다. 이산탄소가 물에 녹입니다. H2 CO3 탄산 만들고요. 네. 이산화황이 물에 녹이면 H2 SO3 아황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금속 산화물 예를 들어서 CaO 산화칼슘을 물에 녹이죠. CaOH2 수화칼슘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본다고요. 그래서 산화칼슘이라고 불러주는 금속의 산화물입니다. 네. 염기성이고요.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라 부릅니다. 비금속의 산화물입니다. 네. 산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염기성과 산성임을 캐치하자마자 이건 산염이 중화반응이네, 산화반응은 아니네, 누구가 산화됐다, 누군가 환원됐다, 누구의 산화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산화제다, 환원제다 있단 말은 다 틀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산성비가 내리는 호숫가에 석회가루 뿌렸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건 중화반응에 대한 내용이니까 누구의 산화수가 증가되고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하는 거 다시 일러스트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제거해야. 피곤해. 보내기고요. 지금 네. 어따가. 나한테. 존재감한테 보내. 단톡에. 자, 새로운 친구 3명은 내가 단톡에 초대할 테니까요. 오늘 수업했던 거 동영상 다시 염두놓을 테고 여러분 생각에 나 이런 거 약점이 있는데 좀 미리 예전에 했던 동영상 없어라고 한다면 해드릴 테니까 또 단톡에도 어쨌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뭐 좀 해달라고 얘기가 없으면 나도 잘 안 해. 네, 그렇죠? 네. 야 나라고 밤 10시 넘어서 1시간 더 보강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뭐 구두 같겠냐. 선생님 소주 드시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참이슬이에요. 소금참이에요. 참이슬 빨뜨죠. 빨리.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반이 돼가지고 모였을 때 수 차이가 나면 수업이 깨져요. 어떤 학생들한테 너무 쉬운 내용들만 얘기될 수 있겠고 어떤 학생은 너무 어렵다 얘기될 수 있겠고 같이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같이 수준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나오잖아. 같이 수준 되면 나중에 합격자반 뭐 20, 30명 모인데 야 우리 다 7, 8, 9야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나도. 야 너도? 이런 진짜. 야 너. 알겠어? 나도. 그러니까 다 같이 성적 올려야 됩니다. 최소한 화학원에서 아까 말했던 화학 기출화 해볼 만한 거기서 점수 깨지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아직 덜 됐다, 화원이 좀 덜 됐다는 사람들은 뭐 매주가 됐든 어쨌든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여기 보강 날짜 잡아놓을 테니까 와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어요? 네. 마칩시다.